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죠. 조국 장관은 국민이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 생활하면서 뭐 자리에 연연한 적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관 하마평에 올라요? 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이 추려졌고요. 이제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에게 한 명을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들이 꽤 컸기 때문에 새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인물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이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또 조국 장관의 1호 인사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 생활하면서 뭐 자리에 연연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 하마평에 올라요? 왜 윤석열 총장을 빼야 했죠? 드릴 말씀이 많지만 사건도 수사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관은 대검 차장한테 이야기하고 검찰국장은 반부패 부장에게 윤석열 총장 뺀 조국 특별수사팀 만들자.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과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은 저희가 있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바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인데요. 이현정 의원. 네. 현 정부 들어서 박상기, 추미애, 조국 이 세 명의 전직 장관들을 다 보필했기 때문에 뭔가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이해관계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이 본인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관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정권 들어서서 사실은 이제 박상기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이 3대 법무부 장관 밑에서 다 차관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마 관운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으로 수차례 추천을 했는데, 최 감사원장이 끝까지 이제 이 사람은 정책 성향 때문에 안 된다. 예. 정책 편향성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최재형 감사원장과 청와대가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청와대가 아주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그렇지만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출신을 해야 된다 했는데 문제는 판사 출신 추천한 사람이 재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 다음에 또 국민권익위원장. 뭐 하여튼 이 자리마다 계속 김호수 전 차관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에 가 있는데 예. 이번에 또 이제 다시 검찰총장의 이제 후보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사법 연수원 20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23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기수면에서도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이고 또 현 정권과 어떤 면에서 코드가 제일 잘 맞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편에 서서 모든 걸 해왔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 현재 이성윤 지검장이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재로서 봐서는 이 4명 인물 중에서는 김호수 전 차관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솔직히 처음부터 김호수 전 차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뭐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한 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현재로는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 김호수 전 차관이 이렇게 유력한 차기 총장에도 이름을 올리는 이유 그리고 근데 왜 그가 친정부 성향이냐고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2년 전에 당시 윤석열 전 총장 제외 뺀
조국 수사팀 제안했다. 이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조국이 됐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이른바 비리 수사를 계속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직 법무장관의 비리를 현직 검찰총장이 조사한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총장과 정권과의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건데 예. 그 즈음에 당시 차관이었던 이 김호수 차관이 지금 아까도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법무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검 차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밑에 같은 급인 또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당시 이성윤 국장이었습니다. 이성윤 검찰국장이 또 반부패 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그러면 우리 윤석열 총장이 빠진 상태에서 조국 수사팀을 만들면 절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는 것이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예. 그게 국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당시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정말 살아있는 권력도 애회 없이 잘못이 있으면 수사한다라는 원칙 하에서 수사를 한 건데 예. 당시에 장관 조국 장관을 모셨던 김호수 차관과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검찰국장이 묘안을 낸다고 하면서 윤석열을 제외시키는 안을 냈던 것이 이제 파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이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이 결국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퇴한 다음에 차관이 권한대행인 시절에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같이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빠져나간 다음에 현직 검찰총장을 빼고 당시 장관 권한대행했던 김호수 차관과 검찰국장만 데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를 받는 저 사진 저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검찰개혁 코드에 맞는 정말 국정처를 제대로 이해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드에 맞는 코드 인사가 아닌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맞아요. 저도 2년 전 뉴스탑10 진행할 때 기억이 납니다만 윤 총장 제외하고 조국 수사팀 만들자는 게 추석 즈음이었고 그리고 한두 달 뒤쯤에 이 사진 2019년 11월 8일에 윤 전 총장이 퇴장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검찰개혁 경과를 보고했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잖아요. 예, 저희도 참 깜짝 놀랐었는데요.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하면서 검찰총장을 불러서 쭉 협의회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 대신에 차관이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김호수 차관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그 김호수 차관하고 그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국장을 불러서 따로 검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게 이제 며칠 후에 언론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보고를 이제 법무부에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 사건 보고도 하고 특수부 폐지에 대해서 이제 특수부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미묘한 현안이 있죠. 그러니까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저 자리에서 보고를 한 게 아닌가. 몇 시간 동안 했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게 너무너무 드문 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놀랍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 수사 그다음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청와대와 관련된 예민한 사건 울산 관련해서 울산 시장 선거 관련해서 모두 다 보고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때 김호수 전 차관이 대통령께 눈도장을 찍어서 그 뒤에 좀 전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관련해서 10여 곳에서 계속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데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내막 사연들이 좀 있으니까요. 김호수 전 차관이 차기 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오늘 꽤 쏟아졌거든요. 박범계 장관이 출근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닙니다. 인사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 않았어요.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죠. 발표가 되고 그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청을 할 계획이니까 한번 기다려 봐 주시죠. 오늘 박범계 장관이 본인이 이제 한 명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거니까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겠죠. 너무 김호수 전 차관이라고 단언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지금 두 개를 봤잖아요, 싱크를. 그 전에 봤던 싱크는 사실 바로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이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박범계 장관이 재청구를 갖고 있으니까 재청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의견을 좀 듣지 않겠어요 본인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숙고하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될지는 저는 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김호수 차관이 그렇다고 해서 전 차관이 아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하지 않는 것은 뭔가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의견들이 좀 많이 듣는 과정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요. 고민 많겠죠. 지금 검찰총장이 한 자리가 이번 정부 들어서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일각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심사숙고 중이라는 얘기는 뭐 김호수 전 차관으로 어느 정도 낙점을 하고 좀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조남관 대행이 최다 득표 나왔다. 이런 거를 박 장관이 신경을 안 쓸 수 없겠죠. 아니 아무리 심사숙고를 해도 2달 동안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총장 하나 결정하는데 2달 동안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와서 또 뭐 아직도 더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니 도대체 2달 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일국의 중요한 검찰총장 자리를 지난 3월 4일날 윤 총장이 나간 이후에 지금 2달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보를 못 정하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저는 인사를 하는 건지 그냥 뭉개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제 이제 이 총장 추천위가 열렸는데요. 총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론 변협회장이나 뭐 법학전문대학원 뭐 협회장이나 등등이 있는데 주로 이제 친여권 인사들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9명이 모여서 1차 투표에 각 4명씩 이제 각각 써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명씩 써내갖고 그 중에서 이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정하는 건데 근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사람이 딱 2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조남관 지금 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하고 딱 2명만 과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투표를 했는데 2차 투표에도 이제 2차 투표는 2명씩 써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김호수 전 차관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구본선 지금 이제 광주 공검장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성윤 지검장이 딱 3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보면 뭐 이성윤 지검장 시킬 것 같이 막 했는데 실제로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딱 3표, 첫 번째 투표에만 3표. 두 번째는 그거 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충 그래도 이게 입을 맞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개밖에 안 나온다. 아니, 예를 들어서 입을 맞추겠습니까? 대충 이제 하자 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이성윤 지검장이 적게 나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한데다가 김호수 차관도 2차 투표에서 이제 겨우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 온 분들의 기본적인 의견 자체가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냐? 바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이성윤 아니면 이순희로 이제 김호수 차관 시키려고 했는데 이 여론 보니까 김호수 차관 시켜놓으면 또 이거 더 논쟁이 더 붙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쿨다운하게 조금 이게 진정시키는 저는 그런 시간 차원에서 이제 좀 시간을 끈다는 하나의 견해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견해는 이제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정권 교체할 때까지 정권이 바뀔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리형으로 좀 적당한 인물을 세우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여론도 솔직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다 득표는 조남관 대행이었고 이현정 의원님이 말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정말 친정권 성향으로 누가 봐도 할 만한 사람이 총장이 아니라 관리형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박주민 의원은 안정감 얘기도 했고 관리형 검찰총장을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유력하다는 김호수 전 차관 말고 조남관 차장도 관리형이 아니면 제3의 인물로 보이는 구본선 고검장이 또 관리형으로 뽑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인사권은 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또 법무장관이 저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제청을 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호수 전 차관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많은 국민적인 분열장이 또 다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호수 차관의 이른바 코드 인사적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아마도 박범계 장관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면 조남관 현 차장이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했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초기반부에 보면 사실 검찰개혁의 큰 대의와 명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검찰개혁 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추윤 갈등 속에서 그 검찰 조직을 보호하고 검찰 조직에 너무나 과도한 법무부 장관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남관 그 차장이 되는 게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눈에 띄는 두 사람을 제외하면 구본선 고검장과 배정분 법무연수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령 총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도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고민은 자기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검찰총장 새로 임명하면 2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이 정권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인데 누가 봐도 임기 말에는 다 레임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야권의 공세도 세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텐데 그 상황에서 과연 정권의 방패막이나 정권의 어떤 검찰 쪽에서의 어떤 든든한 안정성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가는 게 정치적으로 무지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러한 정무적인 어떤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그냥 만만한 관령으로 그냥 심어놨다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임기 후반에 이 레임덕 현상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청와대 측에서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만만하다기보단 다소 뭐 온건하고 예. 중립적이다 뭐 이렇게 예.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정말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한지 다음 주쯤엔 가닥이 좀 잡힐 텐데요. 그리고 이 예상을 깬 이성윤 지검장의 탈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었겠죠. 사실 이런 분위기는 어제 추천이 직전부터 감지가 됐었습니다.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또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여러 얘기 중에 하나가 검찰 내부에서 신망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 근데 정말 좀 예상 외로 큰 이견 없이 이성윤 지검장이 탈락했다는 거는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이요. 그 검찰 내 외부의 신망 이런 부분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 외부 신망이 있어야 되고 뭐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점수를 못 받은 건데 이 그 추천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 5명이고 비당연직이 4명인데요. 이 비당연직 4명을 장관이 임명해요. 그리고 당연직 5명 중에 하나가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장관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리고 그 비당연직의 1명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위원장도 있고 사람 수도 과반수가 넘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락한 거는 뭐 여기에서 예정된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천위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대한변협회장이 들어가면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물이 누구다. 그리고 길태기 전 차관은 그 박범계 장관이 임명한 사람인데도 국민 눈높이란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은 피의자 신분이다가 검찰총장이 피고인 신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 그리고 검찰 내 외부의 신망도 없다는 게 인정이 되고 있는 거라서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락하고 근데 이제 다음 또 관심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럼 그대로 갈 건가? 그렇죠. 아니면 고검장으로 될 건가? 이거와 또 이제 그 지금 그 총장 후보군 중에서 누군가 20기가 될 건가, 23기가 될 건가와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고민을 깊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요. 최 교수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호수 총장, 이성윤 서울지검장 유임, 이 투톱 체제를 가면 현 정부가 꿈꾸는 혹은 뭐 예민한 수사에 대해서 좀 여당을 좀 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당을 배려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예. 문제는 저는 나갈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 고검장으로 진급을 할지 아니면 뭐 정말
차장 검사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차장 검사까지 될지는. 그러나 지금 지검장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거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을 내치게 되면 본인이 지금 수사받고 본인은 지금 전혀 압력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의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서 어떤 결론이 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그러면 뭐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은 전혀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리를 뭐 나오는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다만 차장 검사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임 가능성도 좀 있다. 여러 가지 보시는군요. 김건식 교수님. 네.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뭐 중앙지검장 자격은 있냐, 지검장님 좀 바꿔달라, 조직도 이미 그를 믿지 않는다. 불만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사람들 목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이건 뭐 일부의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에서 탈락한 것 말고도 그럼 유임은 맞느냐라는 얘기가 좀 검찰 내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변협 회장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수장을 시키겠느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한 수장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는 뭐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격이기 때문에 정말 그 검찰총장 추천위에서 처음부터 탈락을 했는데, 그럼 중앙지검장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앙지검장에 소속된 검사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그러면 검찰 조직의 수장이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면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이나 수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심해졌을 때, 특히나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징계 착수하면서 직무 배제했을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검사장, 차장, 그다음에 고검장이 거의 대부분 이건 좀 심하다라고 반발을 했을 때, 손에 꼽힐 정도 3명 정도만 그 서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었어요. 집단 성명 발표할 때?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 밑에 있는 차장검사들과 많은 부장검사들이 다 반발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의 수장으로서 신망이 이미 그때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의 추천이 안 됐다고 하는 오명은 고사하더라도 그 오명을 무릅쓰고라도 중앙지검장을 또 한다? 제가 볼 때는 정부로서도,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개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보면 좀 부끄러움이 없다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염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가 지금 표로 따지면 36표예요. 이 9명이 4표씩 했으니까 딱 3표 얻었어요. 그러면 낙제점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중앙지검장을 계속 하겠다고요? 이게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직자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킬 저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어떤 명예 실추를 하기 전에 저는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 선택할 유일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차기 총장 인선, 김호수 전 차관 유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